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김건희의 정체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걸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김건희 허위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미국 뉴욕대 관련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지금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앞장서서 정말 열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교수 초빙 지원서가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육 초빙 지원서를 보면 김건희 씨가 2006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뉴욕대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연수 경력을 기재했는데 뉴욕대 학사 안내에 따르면 그런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설령 연수 과정명을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 라고 치더라도 MBA 과정에 정식 입학하지 않고서는 밟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심지어 뉴욕대 관련 이력은 국내 다른 이력과 시기적으로 일부 겹치기도 합니다. 참고로 법원에선 뉴욕대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어떤 학원 강사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도 있다고 하고요. 이에 김병기 TF 단장은 김건희 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갔던 점을 지적하며 이것은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정상식 정의를 외쳐온 윤석열 씨는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뼈를 때렸고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동안 조국 일가한테 돌 던졌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특히 진중권, 서민, 김경률, 권경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슨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외쳐온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글을 남겼습니다. 핵심은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던 사람들이 왜 김건희 허위 스펙 앞에선 이렇게 잠잠한 건지 의문이란 거고요. 앞으로 어디 가서 제발 객관적인 척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면 저도 비단주머니 하나 풀어볼 예정인데요. 그 5인방이 다시 뭉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스펙, 한마디로 김건희 흑서를 준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저부터 나눔과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고 그게 싫으면 그냥 친윤 스피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건의수호하십시오. 그것도 못하겠죠. 본인들이 봐도 김건희 사태는 쉴드 불가능할 테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란 거고요. 언제까지 침묵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진중권 씨는 친윤 스피커로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닌 척 하려고 하지만 본인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공정상식 정의를 외치면서 조국 일가를 그렇게 난도질을 해대고 이해로도 문재인 정부 틈만 나면 비난해대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겁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공정정의를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씨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오늘 윤봉길 의사 추모식인데 여기서도 저렇게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죠. 진짜 가관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의원이 국민의힘에 갔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저렇게 수세에 몰린 윤석열 씨는 그냥 닥치는 대로 반문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호주에서 셀카 찍는다면서 국민의 재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주 총리 내외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을 두고 저렇게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데요. 술 먹고 사진 찍고 다니는 윤석열보다 훨씬 낫다. 윤석열이 입으로 악플 달 때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에 자주포 팔았다. 이게 다 외교를 위한 활동인데 그러면 사진 찍자는 걸 거절하고 화난 표정 지으라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에 대해서 탁현민 비서관은 윤석열 씨를 향해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요. 대통령보다 대통령 후보가 더 많이 더 열심히 찍던데 부디 방역에나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특히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상 외교의 의미와 효과를 모른다는 건 참담한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아니라 국정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해라.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상대국 정상이 호의와 친근감으로 사진을 찍자고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웃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호주에서도 곧 선거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억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윤석열 본인의 콘텐츠가 부재하니까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언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에 퇴임하는데 한 달에 1,400만 원 받는다. 욕먹게끔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기자들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 욕먹게끔 하는 걸 강하게 비판하는 거고요. 심지어 김병준 같은 양심을 판 인간들을 보면 저렇게 살진 말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책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한테 붙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이 노무현에 더 가깝다. 이따위 막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부끄러울까요? 당연히 시민들의 엄청난 비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 제가 이명박 씨를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간단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저도 MB를 진심으로 리스펙했던 시절이 있다는 건데 과거에 저는 중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극보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변하는 게 MB랑 박정희 씨였다 생각하는데 정치는 싫어했지만 경제인으로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요. 10년 전 오세훈 눈물쇼 하면서 무상급식으로 사퇴할 때 안타까워했고 정몽준 씨까지 응원하다가 아버지랑 싸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위에서 MB의 각종 비리나 박정희 독재 이런 걸 설명해도 전혀 안 통했었고요. 민주주의는 나약한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지금과는 성향이 정반대였죠. 왜 그랬나 돌아보면 원래의 성향과 욕망과 학창시절의 영향도 있겠지만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가 저는 압도적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팩트와 당위성만으로 상대방 설득이 안 되고 욕망을 인정하고 그 기반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고요. 과거 프로게이머 시절 하루 종일 온라인 세계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명박 국정원 심리전 자료에 저도 모르게 넘어갔던 거죠. 정치는 싫어했지만 B급 감성으로 그게 잘 다가왔고 MB가 진짜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는 비리범이라는 게 전혀 와닿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반대로 변하게 됐나? 여기에 대해선 정말 할 말이 많고 책 한 권 분량이라서 틈틈이 내용을 정리 중인데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그때의 부끄러움, 흑역사 이걸 알리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오픈한 거고요. 옛날에 저를 떠올려봐도 당연히 중도 이미지 앞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정치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미지 생각할 게 아니라 내 할 말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지금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국민들 세계관을 건드리면서 심리전을 펼친 MB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겠다 생각을 했고요.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심리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거기에 당했다는 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승부욕도 생기더라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MB에 대한 분노도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네요. 한때는 리스펙하던 이명박하고 지금 재판까지 치르게 된 것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베 악플러 고소에 적극 나선 이유도 단순히 저를 욕하는 게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경제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어갈 뿐 아니라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든든하고요. 그렇게 위력적인 만큼 저쪽에선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겠죠. 늘 저는 과거의 저의 관점에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도 글을 틈틈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고요. 이런 이명박한테 놀아났다는 생각 자체가 지금도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본인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댓글이 보입니다. 저들을 두고 자칭 보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똑같이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선악구도 계몽시키려는 듯한 모습 훈계하는 모습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반감을 가진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저도 지금 공부할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태도를 청년 청소년들이 특히 가장 싫어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대방을 가르치고 내가 옳고 잘났고 그런 티를 팍팍 내면 상대방이 설득이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과거의 다른 인터뷰에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들 이명박은 친일 매국노다. 넌 어떻게 이명박 같은 인간을 좋아하냐? 라고 제가 얘기하면 이명박을 좋아하는 청년이 제 얘기를 듣고 넘어올까요? 민주진영이 더 많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앞선 보셨던 방식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공교롭게도 오늘 이명박 씨의 생일이네요.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이명박근혜 특별사면 타령을 자꾸 하고 있는데 절대 반대고요. 정신 못 차린 박근혜 씨는 옥중서신을 출간했다고 하는데 이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